지난주 대화의 물꼬를 터봅시다. 대화의 원칙 1과 2 두 가지를 나눠서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대화의 원칙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대화 원칙 첫 번째는 어느 누구도 대화하지 않을 수 없는데 모든 대화에는 무엇이 수반된다고 그랬습니까? 위험이 수반이 되고 동반이 된다. 근데 병적인 대화는 이 위험을 동반하지 않고 피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화를 피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얼버무리는 그런 것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대화 원칙 두 번째는 모든 대화는 내용과 함께 서로 간의 관계가 내포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서로 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바로 대화가 동반이 되는데, 그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실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나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의 대화다. 그래서 나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 그것을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메타 커뮤니케이션은 철저하게 개인의 경험에 의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화 원칙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대화는 입장을 말합니다. 대화는 입장을 말합니다. 어떤 극장에 들어간 입장,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어떤 상황, 그것을 대변하는 입장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장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강조법입니다. 나의 입장, 나의 상황, 나의 주관적인 그 관점에서 어떤 지금 나의 상황적인 것을 합리화하거나 강조하는 부분, 그것이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갈등의 뿌리는 바로 이런 주관적인 나의 강조가 서로 다르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할 때 그 입장이 이해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에는 입장이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옳아요. 또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을 들어보면 며느리 말이 옳습니다. 각각 상황에 걸맞는 자기 입장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줘야 될지 이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각자 입장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많은 대화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죠. 다 대화를 보면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대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장을 설명할 때 솔직하고도 그리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이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적인 대화처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얼버무리면서 막 여기저기 둘러친다면 자기 입장이 무엇인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대화는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면 그 다음에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들어주는 그것이 더욱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노래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내게 그런 핑계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게 그런 핑계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것이 대화를 이어가고 진전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두가 입장이 있고 그 입장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입장이란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강조법입니다. 각 개인마다 나름대로요,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각 개인의 주관적인 강조법이 다른 것이죠. 좀 아까 기도하실 때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대통령 선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을 뽑을 것이냐, 각기 주관적인 강조에 따라서 선호하는 대통령이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내가 대통령 뽑을 사람이 안 보인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주관적인 강조법을 사용해서 그래도 이 사람 중에는 이 사람이 낫겠다 라고 결정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입장을 따라서 강조하는 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자기의 그 강조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A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한 사람은 B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서로 크게 상반되지 않는 것인데 한 사람이 A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 B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의 A라는 것에 대한 말꼬리를 붙잡고 이것을 흠잡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 이 사실 두 개 다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을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조금 누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각기 사람마다 이런 강조를 계속 하다 보면 나름대로 관점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행동이 유발이 됩니다. 행동이 계속해서 유발되고 관계 속에서 그 패턴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말투 있잖아요. 말투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 그래요? 그 말투가 패턴이 어느 정도 굳어지고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투가 나오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 사람과 대화했던 사람은 이 사람 말투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미 선입견이 쫙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뿌리는 이런 주관적인 강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역사도 어떤 사실입니다. 근데 역사를 기록하는 그 역사는 어떤 사람이 역사를 기록했냐에 따라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도 이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다르게 해석되고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본 그 체험들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를 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만졌습니다. 만진 것에 대해서 다 자기 만진 것을 뭐하죠? 이야기하면서 강조합니다. 내가 만져본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더라 하고 만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다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다 맞습니다. 다만 장님이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만진 것만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대부분의 우리 대화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옳은 이야기인데 내가 알고 또 내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대화가 서로 어떻게 해요?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서로 막 강조하려고 논쟁처럼 싸움처럼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것을 강조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 어떤지, 옳으면 옳다, 이것도 옳지만 이것도 옳다, 또 자기의 의견도 생각도 개진할 수 있는 대화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다르다, 그것은 틀리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를 수 있지만 나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다라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서로 인정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느냐, 다 강조점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 강조점에 따라서
어느 곳에 액센트가 달라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주어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목적어를 강조하는 경우가 내가 지금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 원칙 세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입장은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른 강조가 다른 것이다. 자, 대화 원칙 네 번째, 모든 대화는 관계 속에서 권력을 주고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정도는 파워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대화 가운데 권력을 주고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주도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관계가 건강할수록 사실 주도권 싸움은 없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고 또 누가 권력을 쥐고 있으며 누가 힘을 작용하는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융통성 있게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관계, 건강하지 못한 대화에는 늘 항상 이 권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대화 속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 이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정치가들은 이것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원래 파워라는 거잖아요. 대통령, 권력 이것이 파워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고 이끌고 갈 것이냐 우리 대화도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만약 대화가 주도권 잡기 위한 대화가 된다면 그 대화는 상당히 긴장감이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작용을 하고 힘든 그런 관계 속에서 긴장 가운데 대화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런 대화는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력,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또 내가 대화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고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주고받으면 서로 알아가기를 원하고 서로 이해하기를 원하고 또 이해시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대화는 상당히 건강해질 수 있고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평안함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이 권력 싸움이 되는 대화 가운데는요 절대 평안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화에 기쁨이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관계의 권력은 대칭적이거나 보충적입니다. 이 말 자체도 사실은 건강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력 파워 게임이 전제를 한 지금 이야기입니다. 모든 대화, 모든 관계의 권력은 대칭적이거나 보충적이다. 자, 대칭적이라는 것은 지금 대등한 관계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말이 대등한다는 것이지 지금 파워가 어떻게 다른가요? 팽팽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충적이라는 것은 파워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쪽이 주도권을 잡고 한쪽은 이끌려가는 관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병적인 관계에는 무엇이 존재한다고 했습니까? 파워게임, 권력 싸움이 존재한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자존감이 낮고 또 상처가 많거나 성장 과정 중에서 많은 결핍을 체험한 사람일수록 이 대화 가운데 일어난 파워게임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파워게임이야? 물론 속으로 파워게임 이러지 않지만 이미 몸으로 그 마음에 딱 알아요. 이거 파워게임이네. 그리고 지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를 장악하기 위한 온갖 수단이 다 동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적인 관계 대화 가운데 이것이 동원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얼굴을 강하게 인상을 쓴다든지 아니면 눈을 부라린다든지 아주 이야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병적인 관계에서의 이 파워 게임의 대화는요,
그냥 단순히 전쟁 차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쟁의 관계가 됩니다. 생존 경쟁이 되는 것이. 누가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에는 어떤 싸움만이 존재합니까? 치열한 싸움만이 존재합니다.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의 대화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고 온전할 수가 없고 점점 더 치열한 관계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기 주장만 고수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어떻든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주장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그런 대화가 오갈 뿐입니다. 좀처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항상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적당한 긴장 우리가 유익하지만 이건 과도한 긴장을 갖는 삶이 되어가는 것이죠. 때때로 부모와 자식 간에 특히 어린 아이와의 대화를 잘 보면 아이한테 부모님이 어떨 때는 옷 입힐 때도 참 힘듭니다. 그리고 밥을 먹일 때도 힘듭니다. 애들이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엄마는 그것을 먹이려고 이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죠. 얘기도 하지만 얘기 안 통할 때 이제 강제성을 동원하고 이거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옷 입어. 그럼 아이는 나 그 옷 안 입을래. 입으라니까. 나 그 옷 안 입어. 다른 옷 입을래.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대화가 아니라 엄마와 자녀 간에 서로 무슨 옷을 입을까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 이제 감정적인 것까지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대화를 시도하지만 아이가 잘 안 들으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그 아이에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하죠. 너 이거 안 입어? 너 엄마 말 안 들어? 엄마 말 안 들으면 혼난다. 그렇게 이제 강제적인 말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는 대화가 아니라 엄마와 자녀 간에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파워게임이 되고 누가 듣느냐 안 듣느냐 그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건강한 대화는 야, 너 입어? 안 입어? 이 대화가 아니라 이 옷을 왜 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자녀가 그 옷을 입기 싫다면 왜 입기 싫은지 그러한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는데 안 입으니까 이제 입히기 위한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화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참 어렵습니다. 파워게임을 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화가 되면 가능한데 우리 마음속에 파워게임 때문에 상처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파워를 잃어버리면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면 나는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구든지 사실은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싸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주도권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릅니다. 이제 신혼부부인 어떤 사람들한테 선배가 조언을 하죠. 야, 너 결혼하면 말이야 주도권 뺏기면 안 돼. 주도권 잡아야 돼. 하고 주도권을 잡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한다면 그 대화가 잘 될까요? 이미 전제를 뭘 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 대화는 이미 전제부터가 건강하지 못한 시도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며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고 해결될 대화가 아닙니다. 계속 주도권 싸움에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때 뭔가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왜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때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명분을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엄마와 아이와의 대로 돌아가면 야, 너 옷 입어. 그러면 엄마, 나 지금 이 옷 안 입을 거야. 이 옷 입으라니까. 아, 싫어. 입어야 된다니까. 싫어. 야, 이 녀석, 이 옷 입어. 엄마 말 들어야지. 성경에 뭐라 그런지 알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 엄마 말을 순종하라 그랬어. 하고 성경을 딱 들먹거리면서
자기의 감정을 이제 거기에 표출을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사실 건강한 대화는 아닙니다. 그럼 좀 똑똑한 자녀라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녀라면 뭐라고 맞받으시겠습니까? 뭐라고 맞받으실까요? 엄마, 성경에 보니까 네 자녀를 노역하지 말라 그랬어. 서로 만약 성경을 가지고 그 말로 이 말싸움이 붙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무리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지만 그것은 더 이상 합당한 명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목적 자체가 지금 파워게임하고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화도 어떠한 말도 사실은 건전하거나 온전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파워게임 하고자 하는 이것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건강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파워게임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예, 주도권 다툼, 권력 다툼, 내가 먼저, 이런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건강한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상대방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그 대화는 건강한 대화를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모든 못난 부분들, 잘못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인정하면서 순수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 대화는 이내 곧 건강한 대화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대화의 원칙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대화에는 위험이 수반이 되고 동반이 된다. 위험을 감수하고 함께 나누는 시도가 있어야 된다. 대화의 원칙 두 번째는 내용과 함께 관계가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는 나의 주관적인 것이 작용하는데 내 주관적인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의 주관적인 강조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얘기하지만 상대방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듣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권력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 대화는 건강한 대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바라건대 우리 대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대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강조점도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의 강조점도 인정을 하고 그 서로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하나의 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대화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막히면 우리 마음도 결코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대화가 막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게 주신 평안함과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 가운데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권력 싸움이 아닌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대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정말로 따뜻한 대화, 아름다운 대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원합니다 하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특별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서로 아름다운 대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더 많은 대화를 합시다. 대화의 물꼬를 한번 터봅시다. 확실하게 터서 대화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진 그 기쁨이 더욱더 배가 되고 하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늘어나고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